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이제 사회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 집단이라고 할까요? 자, 일단 사회 집단이 되려면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둘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경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야구를 보는 관중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 그냥 둘 이상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집단이 되려면 둘 이상의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날 응원하고 다 집에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응원하고 헤어져요. 이러면 사회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회 집단이 되려면 둘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벽수 들어갔다 온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둘 이상이죠. 지속적인 상호작용 매일 일주일에 뭐 한 5일 정도 계속 만나죠. 그 다음에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쿠킹 클래스면 쿠킹 클래스, 푸른 날은 푸른 날에, 그다음에 뭐 수학여행 수학여행 이런 식으로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바로 사회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둘 이상 지속적 상호작용, 소속감, 그 다음에 일정한 규범과 지위와 역할을 갖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사회 집단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나만의 어떤 그 사회화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내가 뭔가 성공한다든가 이런 욕구를 충족해주는 이런 역할을 사회 집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회 집단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바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데가 회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주민센터 또는 뭐 그 관공서 같은 곳,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 조직인데요. 사회 집단 중에서도 공유된 목표가 특히 더 뚜렷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 규범이 굉장히 엄격하고 전문화된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하고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구분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 집단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좀 해볼 건데요. 사회 집단의 종류에는 접촉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그 다음에 결합 의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이제 나눈 사람은 쿨리라는 사회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눴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대면 접촉이에요. 그래서 대면이란 얼굴 대 얼굴로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이건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데가 가족이나 또래 집단. 이거는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하나의 내가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그래서 전인적 인간관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난다. 그래서 그만큼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대면 접촉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인성이나 자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가족이나 또래 집단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집단은 어떠냐? 간접 접촉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접 접촉한다고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 맞대서 보죠. 얼굴을 보긴 하죠. 대표적인 데가 회사, 정당, 노동조합,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 접촉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 학교거든요. 근데 학교 여러분들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거야. 학교는 2차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친해진 거지. 목적은 공부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는요. 그래서 학교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집단은 부분적인 인간관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일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만남이고요. 이해관계, 그래서 돈 같은 거, 뭔가 이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에 의해서 결합된 수단적 만남이에요. 여기서 인간관계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수단이에요, 수단. 그리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이런 2차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1차 집단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대면 접촉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2차 집단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는 건 수단이 되는 이런 것을 2차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는 테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눴는데요. 자, 공동사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공동사회는 내가 태어나면서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 벌써 내가 들어가 있어.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가족이죠.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촌락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 지역사회. 이런 거 내가 이미 태어나면서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사회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결합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집단. 그래서 얘네는 결합 목적이 인간관계,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특성을 보면요. 일단 가족 같은 거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리고 계속 영구적으로 이란 얘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가족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나올 수 있나요? 우리 집 김씨 가족에 박씨 가족이었는데 저는 이씨가 되고 싶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잘.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어떠냐? 이익사회는 내가 어떤 의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나 정당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내가 그 결합된 그런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가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을 보면요. 계약과 규칙이 집단 구성의 바탕이 되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이해타산적이며 형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죠. 국가라고 하는 거. 국가는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국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국가는 공동사회예요. 태어났을 때는. 근데 내가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이민 간 국가는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있는데요. 이건 소속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썸너라는 사람이. 자, 내 집단과 외 집단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내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말 그대로. 내가 거기 있어. 우리 집단. 강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럼 외 집단은 뭐냐? 외 집단은 좀 이질적이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중학교죠. 강원중학교는 내 집단이에요. 근데 춘천중학교, 후평중학교는 외 집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질감이나 배타적인 적대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죠. 타인 집단이 되는 거야. 대의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원중학교하고 후평중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내 집단을 막 강하게 응원하겠죠. 그래서 후평중 애들을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좀 가끔 욕도 해주고요. 자, 이런 이제 집단이 바로 외 집단이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춘천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다 같이 축구를 연합을 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주 애들하고 붙어. 그럴 때는 내 집단이 누가 되냐? 춘천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다 내 집단이 돼요. 그러면 우린 연합한 그 축구 춘천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연합한 아이들을 모두 응원하겠죠. 그리고 누구를 막 배척할까요? 원주 애들을 배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의 내 집단이 그러니까 오늘의 외 집단이 내일의 내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의 범위는 좀 상대적이에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집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1반, 2반, 5반, 6반이 될 수도 있고 강원중학교가 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춘천의 모든 중학교가 내 집단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가 내 집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집단의 범위는 점점 넓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거 집단은 여러분이
내 행동에 어떤 판단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결정을 해주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집단, 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러면 경찰이 나의 준거 집단인데요. 그럼 내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뭐 법을 잘 지킨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어떤 나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그러니까 속해 있는 집단 얘기하는 거, 소속 집단은 과 준거 집단이 같으면 만족감과 안정감을 줘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서울대가 나의 준거 집단이 돼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서울대 들어갔어. 이러면 너무 기쁘죠. 그럼 내가 소속된 집단과 준거 집단이 같아요. 그럼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겠죠.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 나는 뭐 다른 대학을 갔어. 이러면 소속 집단과 나의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죠. 이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 소속 집단에 대한 어떤 불만, 비흡조,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물론 이제 내가 그 준거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뭘 할 수는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내 준거 집단이야. 근데 우리 집은 다 뭐 삼촌은 사기꾼,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소매치기, 뭐 엄마 아빠는 뭐 그런 도둑,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이 다 범죄자 집안이야. 근데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나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하죠. 그럼 막 박탈감, 불만이 생기고 아웃사이더 되고 가족들하고 안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다시 확인할 테니까요. 잠깐만요. 사회 집단의 종류는 이렇게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익사회, 뇌집단, 외집단, 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